안녕하세요. 성동 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오늘은 노동인권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상품 속에 가려진 노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볼게요. 나를 상품으로 내놓고 광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지에 답한 학생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인간은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가요? 질문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대체로 우리는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또는 질문자가 원하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라면 어떨까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 자체가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을 하나의 상품이라고 가정한 질문에 오히려 의문을 던진 것처럼 노동인권교육은 주어진 질문에 갇히지 않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육입니다. 시선이란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은 이 시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계단은 걷기 불편 없는 성인의 시선이 반영된 것이고, 경사로는 계단을 오르기 불편한 교통약자의 시선이 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SNS에 소개됐던 사진인데요. 한 청소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청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SNS에서 봤다고 가정하고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보세요. 그럼 이 사진에 달렸던 실제 댓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저 여자 고양이일지도 몰라. 어디든 안 무섭다. 100점짜리 직원일세. 걱정 마. 저 아줌마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 구할 테니까. 물론 대부분의 댓글은 위험해 보이는 노동자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이와 같이 장난처럼 받아들이거나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렇게 일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네. 한국에서는 저렇게 일해도 괜찮은가 보네. 한국 학교에서는 건축 디자인할 때 청소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는 배우지 않는 거야? 위와 아래의 댓글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나요? 여기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댓글들 사이에는 각기 다른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자를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기계나 부속품처럼 여기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중심에 두고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위험이나 부당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노동의 시선입니다. 또 익숙하게 주어지는 편리함이 사실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노동의 시선입니다. 결국 노동의 시선이란 노동을 행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 인권 선언의 가치가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노동의 시선은 곧 사람에 대한 존중을 담은 시선이라는 점을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노동의 시선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노동자 스스로도 노동의 시선에 익숙하지 않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노동이 상품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햄버거를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배달앱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내가 나가지 않아도 햄버거가 내 손 안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스마트폰과 햄버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햄버거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주문을 받고 햄버거를 조리하고 포장해서 배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햄버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보는 책, 매점에서 사 먹는 간식, 매일 걷는 도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택배 등 모두 상품만을 볼 수 있지 그 속에 담긴 노동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을 볼 수 없다 보니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시선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동자의 위험마저 가려져 버립니다. 한 햄버거 브랜드는 주문을 받은 뒤 45초 안에 햄버거를 완성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리 만들어지는 햄버거가 편리했겠지만 초 단위로 이뤄지는 압박에 조리 노동자가 화상을 입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햄버거 브랜드에서는 주문한 지 20분 안에 배달까지 완료하라는 제도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무리한 배달을 하던 청소년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지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노동의 시선을 갖지 않을 때 한 사람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태풍 같은 악천후가 닥치면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휘몰아치는 강풍, 폭우와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요. 경기도의 한 배달 대행 업체가 소속 배달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영업을 중단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강풍에 넘어진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일으키려 안간힘을 씁니다. 힘겹게 오토바이를 다시 출발시켜보지만 얼마 못 가고 또다시 옆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휘몰아치는 강풍과의 사투 끝에 배달원은 겨우 오토바이를 몰기 시작합니다. 태풍 링링이 수도권에 상륙한 인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태풍 속에서 일하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시야 확보가 잘 안 돼가지고 사고 날 위험이 크고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게 잘 미끄러지거든요. 하지만 배달 건수에 따라 돈을 받기 때문에 악천후에도 영업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경기도 양평의 한 배달업체가 영업을 일시 중단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태풍이 수도권을 관통하던 오후 3시쯤 주문 수행이 어렵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소속 배달원들의 안전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상점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오늘만 배달하는 업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기사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거든요. 일부 배달업체들도 주문 자제를 요청하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대행업체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선의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 같은 경우에 소속된 라이더 같은 경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달원들은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에도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정부도 국민이자 노동자인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캠페인을 벌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배달과 관련한 노동의 시선이 조금은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빨리가 아니라 안전을 함께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앞선 2차례의 교육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등의 편리함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짚어봤습니다. 또한 상품에 가려진 노동의 관계망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려진 노동을 알아차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프랑스에 어떤 학교에서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그 건물 공사장 있잖아요. 사진들이 이렇게 쫙 걸려 있어서 봤더니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근데 그 밑에다가 이런 문구를 적어놨어요. 이 건물이 이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거기 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대우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대우를 우리가 받으면 그 건물 허투루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 추우면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우면 더운 데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제가 가장 섬찟했던 것은 그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추운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는 공부 안 한 사람일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정현정 시인의 시인데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저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참 많은데 기대는 곳이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노동의 시선이란 노동 안의 사람을 우선 바라보는 것이고, 노동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차리고 기억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